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30일 월요일 오후 12시 39분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기술적 움직임부터 보시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기술상 가장 큰 특징은 메이저 자금이 다량 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받쳐주면서 무너지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가 볼린저 밴드의 이격이 매우 좁혀진 상태라는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빨간색 보시는 것처럼 자금이 빠져나간 흔적이 있음에도 가격이 견조하다는 것은 곧 앞으로 가격을 지금 수준 미만으로 떨어뜨릴 생각이 없다는 세력의 의중이라는 분석이 가능하고요. 아울러 볼린저 밴드의 간격이 좁아졌다라는 것은 언제든 브레이크 아웃, 즉 돌파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마침 오늘 아침 7시경에 간단한 급등이 있었는데요.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상반기로 하반기로 들어서는 중요한 시기에 어떤 움직임이 포착될지 구독자분들께서도 코인 음원과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XRP의 기술적 위치도 비트코인과 마찬가지인데요. 빨간색 메이저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000원 라인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는 점, 그리고 파란색 데드크로스가 조만간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만약 나온다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단기 저점을 만든 후에 반등할 것인지 등을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리플이 법적 리스크가 사실상 사라진 상태이다 보니까 언제든 튀어 오를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XRP의 가격이 어떤 변동성을 가져올지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겠습니다. 미국 ETF 전문 업체 ETF 스토어의 최고 경영자가 그레이스케일의 디지털 라지캡 펀드 ETF 전환 신청에 대한 미국 SEC의 최종 심사 기한이 이번 주까지인데 개인적으로는 SEC가 승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그레이스케일의 라지 펀드 ETF 전환 신청에 대한 미국 SEC의 승인 여부가 중요한 이유가 이 ETF에는 비트코인, XRP, 솔라나 에이다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이번 승인이 XRP를 포함한 개별 알트코인 ETF 승인 여부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인데요. 이번 주에 승인 마감 일정이 있기 때문에 소식이 나올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리플과 미국 SEC의 소송이 종료 절차를 밟아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리플 CEO 브래디 갈링하우스가 XRP에 대한 헌신을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이 기사가 나온 배경은 한 SNS 인플루언서가 하버드 MBA를 가진 사람이 50세 이후에 타투를 새긴 것은 신중히 결정한 선택이며 이는 긍정적인 변화만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년 전에 브래디 갈링하우스가 토레스 판사의 약식 판결 이후에 자신의 팔에 새긴 XRP 타투 사진을 다시 한번 공개했습니다. 이 사진이 다시 한번 공개된 이후에 브래디 갈링하우스가 또 1000% 헌신이라는 답변을 직접 달았는데요. 리플과 미국 SEC의 소송 종결과 함께 리플이 XRP에 대한 헌신을 계속해서 보여줄 것인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에 대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리플이 미국 내에서 기관 대상 XRP 사업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가 브래디 갈링하우스의 첫마디 말보다 중요한 거겠죠. 현재 미국 내 기관 대상 XRP 판매 금지 명령에 대한 해석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리플 CEO 브래디 갈링하우스는 토레스 판사의 리플의 기관 대상 XRP 판매가 과거 리플의 판매 행위에 대한 금지가 불법적이었고 따라서 그러한 행위의 판매가 미래에도 진행이 되면 안 된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는 그런 형태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상관이 없다라는 이런 말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리츠폴리 변호사도 그 해석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는 토레스 판사가 리플의 기관 판매 불법 요인이 판결문을 다시 읽어보면 리플이 2018년에 한 일을 정확히 지칭하고 있다.
그런데 리플의 경우 기소 이후에는 미국 SEC의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투명하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게리 겐슬러 하에서는 리플의 새로운 판매에 대해서는 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았겠지만 새로운 행정부에서는 그 가능성이 훨씬 낮아 보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모건 변호사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해석에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다만 리플의 ODL 사업은 명백히 투자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토레스 판사의 금지 명령이 리플의 미국 내 ODL 판매에 적용되는지는 다소 불확실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미국 내 ODL 판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항소를 통해서 리플의 ODL 판매가 투자 계약인지 여부를 다투어서 ODL 판매는 금지 명령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문서화하는 것일 겁니다. 그렇지만 리플과 미국 SEC는 소송 종결로 가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아마 판결문 자체가 구체적이지 않은 만큼 이와 같은 협의는 미국 SEC와 리플 스스로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이고요. 리플은 미국 SEC와 협의에 있어서 여전히 토레스 판사 판결은 과거의 행태와 같은 판매이기 때문에 판매 형태가 바뀐 현재와 그리고 미래의 판매에 대해서는 토레스 판사의 판결이 기록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 SEC 역시 규제권자로서 앞으로 리플의 판매에 대해서 그렇게 제재를 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만약 규제권자가 이에 대한 토를 달지 않고 또한 현재 암호화폐를 둘러싼 생태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관들이 리플에 대한 투자나 혹은 XRP 매입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많이 거두지 않을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에 대한 소송의 완전한 종료는 빌모건 변호사의 의견에 따르면 공식 절차 소유를 고려하면 사육주가 걸린다고 하는데요. 이후 기관들의 진입이 얼마나 활발하게 XRP에 이루어지는지 잘 모니터링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현재 예측치로 보면 비농업 고용 수치는 다소 떨어지고 실업률은 약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준에게 금리 인하를 하라고 더 압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데이터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